우산을 접어버리듯 잊기로 한다. 밤새 내린 비가 마을의 모든 나무들을 깨우고 간 뒤 과수밭 찔레올 언덕을 넘어오는 우편 배달부 자전거 바퀴에 부서져 내리던 햇살처럼 비로소 환하게 잊기로 한다. 사랑이라 불러 아름다웠던 날들도 있었다. 봄날을 어루만지며 피는 작은 꽃나무처럼 그런 날들은 내게도 오래 가지 않았다. 사랑한 깊이만큼 사랑의 날들이 오래 머물러주지 않는 거다. 다만 사랑 아닌 것으로 사랑을 견디고자 했던 날들이 아프고 그런 상처들로 모든 추억이 무거워진다. 그러므로 이제 잊기로 한다. 마지막 술잔을 비우고 일어서는 사람처럼 눈을 뜨고 먼 길을 바라보는 가을새처럼 한꺼번에 잊기로 한다. 안녕하세요. 감성편지 김다원입니다. 지금 읽어드린 시는 류군 시인의 상처적 체질에 나오는 나에게 주는 시입니다. 휴일에 날이 흐리면 조용히 집에서 책을 들게 됩니다.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지요. 내 안이 내가 궁금하고 그 나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은 이 시간이 나를 위로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오늘은 음악을 주제로 한 음악 소설집에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음악 소설집은 김애란, 김현수, 윤성희, 은희경, 편혜영 작가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중 김현수 작가의 수면 위로를 조금 소개합니다. 이 소설은 기억과 감정이 서서히 떠오르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한 인물이 과거의 관계와 시간을 되짚어가며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있던 감정들을 마주하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쉽게 말하지 못했던 후회와 그리움이 잔잔히 흐르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보다도 사소한 순간과 감정의 결을 따라가며 삶의 깊이를 전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교차하며 기억이 어떻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읽다 보면 잊고 있던 나와의 감정과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담담한 문장 속에 스며든 진심이 오래도록 마음에 잔잔한 울림도 남깁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 위로 떠오르는 이야기. 수면 위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제가 더 큰 용기를 얻습니다. 숨쉬기가 어려울 때마다 나무 바라보기 라는 제목의 그 동영상에서 나는 시급하게 나무를 바라봐야 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때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지만 다른 경우에도 나무를 바라보는 일은 꽤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기분의 추세가 중요하다. 기분이 나빠지는 것 같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나무 앞으로 간다. 그리고 나무가 한눈에 들어오는 자리에 서서 그 나무를 바라본다. 핵심은 바람을 보는 것이지만 그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나뭇잎과 가지의 흔들림으로 알아차릴 수밖에 없다. 가만히 서 있는 나무들도 바라보다 보면 언젠가는 그리고 어딘가는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다. 자막의 설명을 따라 나도 화면인 나무를 바라봤다. 매미 소리가 사라졌고 나무는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다가 왼쪽 아래의 이파리들이 살짝 흔들렸다. 가만히 있는 나무들에서는 저 혼자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흔들리는 나무에서는 저 혼자 따로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나는 시키는 대로 그 나무를 바라봤다. 나무는 고요하게 서 있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흔들리는 부분을 찾아냈다.
그러자 다른 부분도 흔들렸다. 나는 흔들리는 부분들을 계속 찾았다. 유주의 나무 바라보기는 효과가 있었다. 나는 정말로 숨을 쉰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고 걱정할 만큼 호흡에는 문제가 없다는 걸 알게 됐다. 뜻밖의 효과에 놀란 나는 그의 동영상 목록으로 들어가 제일 오래된 것부터 순서대로 보기 시작했다. 일련의 동영상들은 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인생의 비극이 일어난 뒤 공황장애에 빠진 20대 젊은이가 무작정 떠난 여행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기까지 과정을 담고 있었다. 처음 그는 여행의 목적이 죽음을 이해하는 것에 있음을 암시하는데 시작부터 2대의 카메라로 자신과 주변을 촬영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다. 자막에 나오는 바 희망이나 낙관 같은 것이 없이도 얼마든지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죽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때는 그걸 피하지 않음으로써 거짓과 기만에 기대에 살아가는 역겨운 인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기록을 남기고 싶었다는 것. 유주는 경기도 양평을 시작으로 강원도와 충청도와 경상도를 여행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되도록 일해서 숙식과 여비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낯선 마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장을 찾아가 일거리가 있는지 하룻밤 신세질 만한 곳이 있는지 알아봤다. 그러는 동안에도 항상 카메라를 켜뒀기 때문에 히치하이크로 잡은 트럭의 운전사가 유주가 가려던 마을의 이장이라 일이 술술 풀리거나 버스에서 만난 친절한 할머니의 권유로 1시간이나 걸려 도착한 고랭제의 농장에서 그 아들에게 뜻밖의 냉대를 당하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동영상에 담겼다. 아무런 계획 없이 떠난 여행이었기에 다음 목적지에서 환대와 냉대 중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종일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으며 이야기만 듣다가 용돈까지 얻어가는 하루가 지나가면 오가는 차량도 없는 2차선 국도를 비에 쫄딱 젖은 채 하염없이 걸어가는 다음 날이 찾아왔다. 종종 사람들은 뜨내기인 그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기도 했다. 그럴 때면 그는 무척 당황했다. 그 중에서 그가 오랫동안 숨을 헐떡이는 동안 막 뛰쳐나온 집 밖의 어두운 길을 보여주는 장면도 있었다. 그렇게 흘러 유주가 영천이 한 과수원에서 일할 때였다. 거기서 그는 젓과를 마친 자두만한 크기의 배에 종이봉지를 씌우는 일을 했다. 그렇게 흘러 유주가 영천이 한 과수원에서 일할 때였다. 거기서 그는 젓과를 마친 자두만한 크기의 배에 종이봉지를 씌우는 일을 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위에서부터 잎사귀 사이에 숨은 열매를 찾아내 봉지를 씌우면서 내려왔다. 나무 하나를 마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다. 나름대로는 섬세하게 작업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과수원 주인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인지 그렇게 묵다가는 배가 다 떨어진다. 시골 일이 우습게 보이냐 등등의 산소리를 늘어놓았다. 내가 본 그 대나무 숲이 다시 나온 건 그때였다. 높이 솟은 대나무들은 바람에 따라 기우뚱거렸고 잎사귀들은 일제히 소리를 내며 반짝였다. 대나무들과 그 많은 잎들은 물리 법칙에 따라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거기에 잘못 움직이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숨을 쉬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었다. 그리고 아래에 자막이 이어졌다. 나무를 바라보며 이 세상 모든 것은 완벽하고 거기에는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세요. 심지어 그 사람이 제게 한 행동에도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게 그 여행에서 제가 배운 첫 번째 가르침이었죠.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저는 너무나 놀라운 분을 만났고 그 뒤로 지금까지 올린 동영상들에 이렇게 자막을 달기 시작했지요. 자막을 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다음 편에서 말씀드릴게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그 만남에 대해서도요. 기대해 주세요.
궁금했으므로 나는 다음 동영상을 클릭했다. 첫 화면에 나온 건 식당 테이블 위에 놓인 카메라에 찍힌 유주의 얼굴이었다. 밑에서 위를 바라보는 각도였다. 얼굴 뒤로 벽에 붙은 메뉴판이 반쯤 보였다. 이 중국집의 오므라이스가 맛있다고 해서 먹으러 왔어요. 수프부터 주시네요. 먹어보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메뉴판을 가리며 낯익은 얼굴이 화면에 등장했다. 우리 얘기 좀 할래요? 목소리를 듣자 더욱 분명해졌다. 그건 분명 기진이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들은 어떤 자신과 마주했을까요? 어떤 과거와 마주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수면 위로입니다.